최근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주 비싼 수준인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수준인지 그 주가 수준을 평가를 해보고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스코 케미칼 주가 전망 시작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먼저 현 주가 수준에 대해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주가가 이미 많이 떠서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인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지 주가의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양극재 공급 업체들에 비해서 차별점이 부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 내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현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PER 밸류에이션 지표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PER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PER 지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순이익이 2배인데 시가총액도 2배야. 그렇다면 같은 주가 수준이야 라고 봐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양극재 대표 3사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의 PER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함으로써 그 주가 수준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한 50 수준이고요. LNF가 약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약 50 수준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과는 비슷하고, 그리고 LNF는 좀 저평가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이 PER 밸류에이션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지난 7월이나 11월이나 별로 변동이 없는 반면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상됐습니다. 실적, 즉 순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똑같으니 분모는 커졌고 분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PER이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PER 밸류에이션이 껑충 뜁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역시 이 실적 밸류에이션이 상향됐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PER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나니 포스코 케미칼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PER은 보통 높은 성장, 아주 기대되는 성장이 예상될 때 그때 PER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이 PER이 상승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 여러 종목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 성장 기대감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대비 한번 PER을 보고 싶어지죠. 지금부터 그 성장률 대비 PE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장 기대감 대비 PER 수준을 보려고 했는데요. 마침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EG인데요. Price Earning Growth Rate Ratio라고 합니다. 앞서서 PER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순이익이 2배면 시가총액, 즉 주가 수준도 2배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게 같은 주가 수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PEG는요, 성장률이 2배면 PER 밸류에이션도 2배가 돼야 된다. 그게 같은 PER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같은 업종에 있는 경우에는 이 성장률 전망치도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어차피 비슷하니 PER 밸류에이션만 비교해 보면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장률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성장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은 PER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니까요. 그게 바로 PEG고요. 보통은 0.5 이하다 그러면 저평가됐다, 사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1.5 이상이다 그러면 고평가됐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에요. PER 멀티플이 10이에요. 그런데 성장률도 10%입니다. 그러면
PEG가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성장률까지 고려한 예상 성장률까지 고려한 이 PEG를 계산을 해보면 7월 1일 기준 22년 실적 기준입니다. 7월 1일 기준 대충 한 1 비슷한 수준을 갖습니다. 성장률까지 고려했더니 이 주가 수준이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전부 다 한 1 정도의 수준을 갖는데요. 그런데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적 컨센서스가 향상됐기 때문에 PER 멀티플이 내려가죠. 거기에다가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또 분모는 커져요.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가 커집니다. PEG 밸류에이션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 전부 크게 PEG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7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동안 이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갔구나. 성장률이 지난 7월 대비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밀어볼 수 있죠. 7월에는 향후 3년간의 평균 상승률 전망이 약 40%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한 60%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이게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포스코케미칼은 다른 종목 대비 성장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이 성장률 전망이 상승 중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포스코케미칼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보니 7월하고 11월 그 PEG 밸류에이션은 거의 일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내려왔어요. 포스코케미칼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포스코케미칼이 왜 이렇게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부각되는 차별점. 그 차별점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미 진출인데요. 북미 진출을 확정 짓고 계약서까지 쓴 유일한 회사가 바로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요, 계약서까지 쓴 건 아니에요. 지금 추진 중에는 있지만 말이죠. 확정 지을 곳은 포스코케미칼이 유일하다. 그래서 차별점이 부각됐습니다. GM과의 합작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캐나다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IRA가 바로 이 북미 진출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인데 북미 지역에 반드시 생산 거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북미 지역에 또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방지법입니다. 이미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도 가장 일정이 빠릅니다. 24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25년 3월에 양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객사 확대 소식인데요. 기존에 GM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GM과 합작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고객사가 추가로 확보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GM에 납품하기 위해서 광양에 4단계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요. 이 라인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9만 톤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추가된 고객사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들이 실적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818억 원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컨센서스는 560억 원 수준이에요. 아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PER과 PEG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ER과 PEG를 활용해서 목표 주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은 같은 업종에 있으면
같은 비슷한 성장률을 갖기 때문에 PER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비교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르죠.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이 성장률이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PEG를 먼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EG 평균을 구하고 그 PEG를 반영한 PER을 구한 후 그 PER을 순이익에 곱해서 최종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PEG 평균을 구해보면요. 자, 에코프로비엔과 LNF가 2024년 예상되는 PEG가요. 0.42, 0.32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인 0.37을 적용하고요. 자,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돼요. 따라서 성장률의 PEG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PER 나오죠. 성장률은 66%가 예상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6%의 아주 고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성장률 66%이고요. 이 66%에 0.37 곱한 24.32 포스코 케미칼에 적용할 수 있는 PER 멀티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24.3의 PER 멀티플을 구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은 6,300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의 PER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가총액 나오죠. 6,300억 원 곱하기 24.3 곱해서 15.3조 원의 목표 시가총액이 도출됩니다. 자,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9만 7천 원 나옵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7,700만 주 정도 되네요. 자,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목표 주가가 그거 현재 주가보다도 다소 좀 낮은데요. 자, 지금의 주가 수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요. 첫 번째,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이제는 적절한 주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19만 7천 원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오버수트 구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이미 시장은 2025년 이후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한 거잖아요. 그게 19만 7천 원인데요. 이미 시장은 2025년 이후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분야가 25년 이후에 아주 길게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꽤나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예상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예상을 해본 거고요. 자, 목표 주가에 이미 도달했고 더 이상 상승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2025년 이후를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 주가 추이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가 수준은요. 7월 대비 주가가 2배로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다. 이미 목표 주가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2배나 오른 주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PER, PEG 뭐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나오고요. 사람은 자꾸 물어보면 짜증내잖아요. 동영상은요. 10번, 20번 봐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